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4차 소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제 정경심 교수가 불려갔는데 이 조사를 받고 한 8시간 40분 정도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17시간에 달해요. 조금 조서 열람, 그러니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서를 놓고 법정에서 다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한 줄 한 줄에 본인이 뭐 혐의를 인정했다라든지, 또 혐의를 인정하게 법관이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빌미도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조국 장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랜 시간 조사했지만 조사에는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또 열람하는데도 한 8시간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봤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 변호사님, 이 정경심 교수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어제 이 검찰 조사에서. 지금 보니까 이 정경심 교수의 노트북이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택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PB 한투의 직원이 가지고 있다가 이미 제출을 네. 다 했고, 동양대에서 반출한 PC는 PC 그대로 이제 이미 제출이 또 됐고요. 그런데 지금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투 직원도 몰랐다는 거죠, 본인이. 네. 그러니까 동양대 PC를 갖고 있던 차량에 뒷좌석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정경심 교수가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가 있던 당일 날이에요. 그냥 호텔에서 보자. 그래서 호텔에 가서 저 가방을 갖다 줬더니 정경심 교수가 그 가방 안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뭘 보더니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위조가 맞는 것 같다, 조교가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통화하는 것을 그 직원이 들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는 어제 조사에서 처음에는 노트북 안 받았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CCTV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방만 받았다는 거예요. 네. 빈 가방이었다. 안에 노트북이 없는 가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투증권 직원은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는 걸 봤다고 하니까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 가방만 받으려고 당일날 아침에 여기 호텔에서 만났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노트북이 그러면 이만큼 감추는 거라고 하면, 네. 아주 내밀한 얘기도 했던 직원에게도 알리지 않은 노트북이라고 하면 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근데 이제 노트북을 정경심 교수가 당일날 호텔에 갈 때 본인의 차로 갔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차량이 운행된 행적을 보면 뭐 찾을 수도 있겠지만, 노트북이라는 게 요즘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끝까지 감춘다고 하면 못 찾을 가능성도 제법 되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노트북의 행방에 따라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자기 증거를 인멸한 거는 죄가 되질 않는데, 네. 그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에 이제 그 직원이 공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사는 가능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교사. 예, 그런데 이제 저런 행적이라든가 저런 언행들이 그러니까 죄가 있겠구나, 혐의가 네. 사실이겠구나라는 추정들을 하게, 심증들을 굳히는 거죠, 저런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의혹 제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동생이 갑자기 디스크 수술을 하겠다고 영장실질을 거부한다든가, 뭐 저런 밤중에 내려가서 영주까지 내려가서 저렇게 PC들을 갖고 나오고, 이런 행위들이 이제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중도층의 이탈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정경심 교수가 이게 뭔가 증거인멸 교사나 뭐 이런 혐의를 지금 좀 핵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검찰이 조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 이게 증거를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랑 정 교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이 기각이 돼서 좀 중요한 증거가 이게 혹시 뭐 사전에 그럼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검찰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휴대전화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휴대전화를 아직까지 압수하지 못했죠.
몇 번 그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계좌 추적. 지금 이제 수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입시 비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펀드 수사, 응동학원 수사인데 입시 비리는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펀드하고 응동학원 비리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좌 추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이제 본격화됐는데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포괄적인 그 계좌 추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뭐 예를 들어서 2018년 그 금융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통장, 어느 시기 어떤 거래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계좌 추적을 영장을 여러 개를 내야 되고 또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금융계좌 추적 그 압수수색 그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여권에서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느냐고 비판하는데 지금 그 금융계좌를 추적하지 못하는 게 수사를 굉장히 그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전국에서 좀 눈에 띄는 사람이 또 유시민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보니까 검찰을 향해서 계속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 이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사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유시민 이사장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분석해 본다고 하면 예. 아마도 이제 검찰이 검찰 개혁에 반발해서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나서거나 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뭐 여당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가 나서서 그러면 검찰에 뭐 청와대가 임명한 그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여당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좀 더 자유롭고 일반인의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이사장은 본인이 가장 앞장서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이슈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그 검찰 개혁의 반발의 의도가 일정 부분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로 연결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유시민 이사장이 나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나 친문 진영의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도와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이제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 그런 여론의 형성,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변호사님 좀 궁금한 게 이게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고심을 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장고예요. 계속 뭐 예. 초읽기다 얘기 나온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유 이사장 말대로 이게 스모킹건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신중을 기해서 이러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뭐 구속영장 소환이 임박했다, 구속영장 뭐 구속 그 초읽기다라고 했던 게 이제 언론인데 그때는 그 뒤에서 지금 법원에서 영장들이 기각이 되면서 뭐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그렇고 뭐 계좌 추적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전이죠. 뭐 보통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쯤이면 정말 이제 그 계좌 추적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의미 있는 증거들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는 만에 하나 기각이 됐을 때 그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수사팀이 입을 타격이 상당히 크다는 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조국 장관 동생의 경우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법조인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종범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돈을 한마디로 받아 챙긴 주범이 지금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 그 동생의 영장 기각이 상당히 좀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다른 것보다 저는 정경심 교수의 그 표창장 위조 혐의가 이거는 입시 비리잖아요. 네.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 부인하고 있고 거기고 노골적으로 또 증거 인멸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이 될지 받아들여야 될지는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 이사장은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송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 패.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패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누구의 패다, 뭐 누구의 승리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아마 지난주 중반 정도까지면은 아마 그 유희 이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조국 장관 동생의 그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각이 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면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그 어떤 압력도 만만치가 않구나.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도 뭔가 좀 뭐 미심쩍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렇기 때문에 설사 그 정경심 교수 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그것을 법원이 기각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 법원의 책임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는 그 여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여론이 저는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생 영장만 하더라도 첫째 종범을 다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주범을 구속하지 않은 것 특히 명재권 당시 그 판사가 앞서 그 수사 중반쯤에 코링크 P하고 웰스 CNT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종범이기 때문에 발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범은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조국 장관 동생은 주범인데 종범은 이미 구속됐는데 발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리 자체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심사도 포기했고 특히 이제 건강 문제를 내세운 게 여러 가지 포석을 두고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럴 줄 알았다는 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 분위기는 그렇게 뭐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하는 거를 망설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수사 초기나 중기나 마찬가지로 직진하는 분위기고 저는 영장도 청구할 걸로 보고 영장 청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법원이 져야 될 겁니다. 네, 최 교수님. 네. 보면은 유 이사장이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이 김모 씨하고도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근데 이 KBS가 이 김모 씨와 진행했던 인터뷰를 검찰에 뭐 내용을 넘겼다. 뭐 이런 좀 의혹이 나와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 KBS에서는 즉각 거의 뭐 1시간 내로 이제 사측에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이 논란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겠다는데 오히려 더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그 당사자로 하는 기자들이 반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뭐 KBS 입장에서는 사실 그 경영진 입장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심 이사장이 일단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물론 KBS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인들은 넘긴 적이 없고 확인 차원에서 전화만 2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일파만 퍼지면서 KBS하고 검찰이 뭐 결탁한 게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KBS 입장에서는 진상조사에서 밝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아무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가게 돼버리면 이 여론이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네. KBS 입장에서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된 내용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또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특별 취재팀을 이제 만든 거, 이 문제가 결국은 당시 법조팀에 있었던 기자들이나 아니면 사회부장의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아마 KBS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논란이 되고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요소 자체를 아예 배제시키고 정말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고 공정하게 취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그냥 그 팀들을 계속 운영했을 때 계속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공정성, 공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외부적으로 본인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정경심 교수 관련 이 수사 상황과 또 유시민 이사장 관련 논란들을 짚어봤습니다.